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경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 성장은 그린 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가운데 국내 첫 녹색 에너지 산업 전시회가 2년 연속으로 울산에서 열려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녹색 에너지 산업 전시회 추진위원장인 김대식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계 기후변화 협약이 그 녹색 에너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 우선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모든 인류가 당면한 그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그 우리 후손들에게 지구 그 환경 보존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그 경제 성장을 담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은 그 대기 중에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CO2 같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녹색 에너지 산업은 바로 이러한 그 온실가스 줄이는 그런 산업이다 보면은 앞으로 지구 온난화 그 보존 대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그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석유자원 고갈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경제 성장을 동력을 찾아야 하는 이때에는 아주 저로서는 제일 좋은 기회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녹색 에너지 산업 전시회 추진위원장으로서 최근 2년 동안 그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셨는데요. 어떤 행사였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2년 동안 이 산업 전시회를 하면서 보니까 인근의 그 공단이나 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그리고 각 지금 그 석유화학 산업이나 이런 자동차 산업에서 새로운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엔지니어들이 그 전시회를 갖다가 많이 구경하면서 그 산업체의 사장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떠한 그 거래가 이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울산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사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울산이 그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온실가스를 갖다가 줄이는 것이 시장 수요가 많고 또 울산은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와 같은 그런 주력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할 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 있는 그 현대자동차는 세계 4대 그린카 강국에 진입하려고 하는 야심작 계획을 지금 실행 중에 있고, 현대중공업은 예를 들어서 그 풍력 발전 설비나 태양광 설비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하나석유화학은 태양 전지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는 우리 울산이 이러한 주력 산업을 연계해가지고 부품 사업을 연계하시는 울산이 그 새로운 녹색 에너지 산업 중심의 허브가 될 것이며 글로벌 마케팅 중심이 될 것이다. 이래서 울산이 지금 시작은 미약하나마 전국적으로 제일 큰 녹색 에너지 중심으로 될 것을 보고 차근차근히 좀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 문제가 이제는 그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가운데 그 미국 정부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그 대규모 예산을 녹색 산업에 쏟아붓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바마 행정부 전임인 그 부시 행정부는 취임 초에 그 지구 온난화 문제에 관련된 그런 그 교토 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탈퇴를 했어요.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지구 온난화 문제의 이슈를 갖다 들어서게 돼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 중동 등 석유 자원의 그 의존에서 벗어나가지고 에너지 독립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석유 자원 고갈과 그 다음에 그 지구 온난화 문제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녹색 에너지 산업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은 차세대 성장으로 삼겠다 해가지고 오바마 행정부는 10년간 그 녹색 성장으로서 1,500달러를 갖다가 1,500달러를 투자하면서 50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앞으로 지금까지 녹색 에너지 산업은 EU 및 일본에 대해서 그 주도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런 주도권을 빼앗긴 탄소 시장과 이런 녹색 에너지 산업을 갖다가 다시 찾아가지고 21세기에 그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녹색 산업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녹색 에너지 산업은 그 분야별로 세계 최고 수준 대비 한 50에서 85%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전지 계통의 실리콘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85% 이상의 그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메가와트급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시설의 기술은 세계 수준의 한 50%에 불과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자동차나 전자나 반도체를 처음 시작할 때 자동차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세계 선진국보다 50년이 뒤쳐져 있었고 반도체는 20년이 뒤쳐져 있었지만은 오늘 세계 제1의 반도체 국가, 세계 제5의 자동차 국가 아닙니까? 이것은 기업의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중앙정부가 집중 지원을 해줘가지고 기업이 다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다면은 우리의 이러한 그 떨어진 그 기술 수준을 갖다 극복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에 빠른 시간에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기업가들이 지금까지 시장 경제의 원칙인 경쟁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험과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그 저력으로 해서 기업가 정신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은 극복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녹색 에너지 산업 강국으로 그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자동차 산업인 경우는 그 친환경 자동차가 하나의 큰 컨셉 아닙니까? 이걸로 볼 때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산업에서 친환경 자동차인 그 전기 자동차에 LG가 대용량 배터리를 갖다 공급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 SDI도 독일의 BMW의 전기 자동차인 그 핵심 부품인 역시 그 배터리를 갖다가 공급하기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봐서는 우리나라는 그 전지 산업이 우리나라의 그 유망 산업으로 보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는 다행히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과 연계한 그 산업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이런 녹색 에너지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이나 이런 것 같은 것은 그 원리가 비슷한 그 조선 산업의 그 프로펠러 역추진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현대중공업이나 그 대우조선 해양이 풍력 발전에서는 굉장히 그 성장 잠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그 폴리실리콘계 태양전지 폴리실리콘계가 그 반응 공정 같은 거나 또 염소 유대처럼 비슷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한화석유화학이나 동양제철화학이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친환경 반도체 그 조명장치 LED는 이미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세계 돋보될 존재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분야로 지금 성장 잠재력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나라의 그런 자동차, 반도체, IT와 연계한 우리나라의 그 녹색 에너지 산업이 연계하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에너지, 인터넷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죠.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그 발전으로 인해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유망 분야의 녹색 에너지 산업 분야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한화석유화학의 현장 CEO 출신으로서 현재는 그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그 이공계의 후학을 양성하시면서 큰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 기업의 재직 시 느꼈던 점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그 꾸준한 기술 개발과 그런 꾸준한 인재 양성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은 구성원의 인적 자원의 생산성에 달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기업을 그만두고 대학교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느낀 점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 현장 능력과 그다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인 이론을 갖다가 어떻게 적절히 융합해가지고 융합형 인재를 갖다가 제가 양성하느냐 그런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학교 학생들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성과 창출력 인재로서는 고객의 가치를 갖다가 개발하고 무엇인지 알고 고객을 발굴을 하면서 새로운 그 혁신, 지금같이 세계화라는 혁신의 물결에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도전적 인재를 갖다가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기업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술 경영 노하우하고 그 기술 혁신의 그런 마인드를 갖다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학생들이 빠르게 그 기업 문화를 갖다 습득을 해가지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가치 제고나 그런 마케팅에 대해서 자기가 전심전력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제고를 갖다가 하는 학생들을 지금 기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이공계 육성이 시급한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이공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특히 고등학교생들이 이공계 대학을 지망을 꺼리고 의과대학이나 혹은 약학대학, 치과대학, 그다음에 한의과대학 같은 전문대학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은 1997년 말 IMF 이후에 그 기업의 많은 그 고급 인력인 그 연구소의 그 고급 인재들과 기업의 엔지니어들이 많이 원하지 않게 조기 퇴직하는 것이 큰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공계 학생들이 기업이나 혹은 정부의 혹은 기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안정적인 그러한 그 직업을 갖다가 가질 수 있도록 느끼면서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는 그런 그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는 현장부터 차근차근 밟은 엔지니어들이 최고 경영자를 갖다 올라가는 것을 갖다 롤모델을 삼는다든지 정부에서는 기술고시를 합격한 이공계생들이 차근차근히 밟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주요 부서에 장차관까지 올라간다면은 자기 롤모델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모든 기관들이 이공계생들에게 매력이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대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문제도 시급한 상황인데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은 그 인재의 그 공급처이고 기업은 인재 수요처 아닙니까? 대학으로 봐서는 기업이 우리의 고객이죠. 그렇게 된다면 고객의 그 요구에 맞는 그런 학생들을 갖다가 인재들을 길러주는 것이 그 대학의 그 의무고 지금 그런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이제 우리 울산대학교는 팀 티칭 제도로 해가지고 기업체에 많은 현장 CEO들 초빙 강의를 갖다 저희들이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장 CEO들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그 문화관 이런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갖다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우리의 그 현장 CEO들이 우리 울산대학교 학생들 우수성을 알고서 많은 그러한 그 도움을 준다면 좀 이상하지만은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학생들과 기업과의 그 인간 복덕방 역할을 하면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중소기업에 또 많은 우리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취직하는데 거기서 인간 복덕방 역할에서 우리 우수 인재들이 기업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기업 CEO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녹색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녹색 에너지 산업의 핵심은 녹색 에너지 그 기술 개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녹색 에너지 그 기술위가 결국은 시장 위로 이게 되고 있고 또 녹색 에너지의 그 기술의 성공적 개발만이 녹색 에너지 산업이 성공적으로 그 완수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녹색 에너지 관련해 그 전문 인력이나 인재 양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금년에
그 녹색 에너지의 기초 기술과 그다음 기초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해서 6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2배로 증액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인재 그 양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 녹색 에너지 그 기초 기술과 함께 그 거기에 관련된 그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할당해주고 그다음에 산학연구원이 여기에 관심을 두어가지고 빠른 시간에 우수한 그런 녹색 에너지 관련 기술을 양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말 그대로 녹색 에너지 산업이 세계 인류 사업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그런 인재부터 양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이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천식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녹색 에너지 산업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었고 미약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가 정신과 응집력으로 주력 사업가 상승 효과를 이룬다면 머지않아 녹색 에너지 허브와 글로벌 마케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파워 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화조에 설치된 이 기기는 울산 북구청과 한 방역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친환경 모기 방제 기구입니다. 환풍기에 1mm보다 작은 구멍에 방충망을 설치해 정화조에서 발생한 모기가 아예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화조가 모기 유충이 성충으로 자라는 주요 서식지 역할을 하는 만큼 모기 퇴치에는 효과적인 겁니다. 한 100군데를 설치하면은 한 80군데 정도는 성충이 출입이 차단돼서 유충이 발생을 안 하고 한 20% 정도만 조금씩 유충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 방역 사업에 엄청나게 효과를 보고 있는. 이 기구가 울산 북구 지역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3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북구에 있는 정화조에는 모두 설치됐고 모두 16만여 개를 판매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기구의 효과가 입소문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타 지자체 보건소에서 구매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전국 80여 개 보건소에서 구입했거나 구입 문의를 했습니다. 특히 경북 경주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전 지역 정화조에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모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발생한 부수적인 효과는 큽니다. 우선 방역을 위해 실시하는 분무와 연막 소독이 줄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모기를 없애기 위해 1kg당 10여만 원에 상당하는 정화조 약품의 사용을 줄이면서 예산 절감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분무나 연막 소독에 비해서 친환경적이고 무엇보다 연간 1,700만 원의 경영 수익을 올리면서 구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는 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창의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 북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에다 울산 지역의 한 방역업체의 기술이 합해져 탄생한 모기 방제 기구가 친환경 녹색 경제 시대에 맞게 모기를 줄인다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울산 북구청의 재정 수익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꾸준히 이어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아입니다.